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던 날, 모텔 앞에서 남편을 봤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는 우리 아들의 담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6시, 조민수의 휴대폰 알람이 울리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유선영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남편의 뒤척임과 알람 소리에 잠을 설쳤거든요. 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뉴스까지 훑어보느라 바쁘죠. 민수야, 일어났어? 아침 준비해놨어. 대답 없이 민수는 화장실로 향합니다. 선영은 이미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역국, 생선구이, 김치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지만 남편은 늘 그랬듯 대충 몇 숟가락만 떠먹고 일어날 게 뻔했어요. 혜준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10살 아들 조혜준은 선영을 닮아 순한 성격이었어요. 예전엔 엄마에게 안기며 애교도 부리고 아빠와 축구도 하곤 했는데 요즘엔 말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아이도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 왜 맨날 화나 있어? 화난 게 아니야. 아빠가 바쁘셔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민수는 화가 나 있는 게 아니라 무관심했어요. 선영에게도 아들에게도 마치 이 집이 그냥 잠자리와 밥을 제공하는 여관 같았죠. 식탁에 앉은 민수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업무 관련 내용도 아닌 듯 했어요. 가끔 빙긋 웃기까지 하니까요. 민수야, 우리 언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까? 얘기? 뭔 얘기? 나 바빠. 오늘도 야근이야.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민수는 일주일에 5번은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국어교사가 그렇게 야근할 일이 맞나 싶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시큰둥한 대답만 돌아올 뿐이니까요. 그럼 혜준이 학교 보내는 거랑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거 내가 할게. 응. 짧은 대답과 함께 민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아들에게 인사도 없이 말이죠. 혜준이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선영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학교에 아들을 바래다 준 후 선영은 시어머니 이명자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63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늘 불만이 많았어요. 민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더라.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어머니, 민수가 뭔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아들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다 하겠어. 그런데 며느리면 눈치는 있어야지.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편을 들기 바빴고 정작 민수는 어머니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선영만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있는 기분이었죠. 저녁 9시. 민수는 역시 집에 오지 않았어요. 선영은 혼자 저녁을 먹고 혜준이 숙제를 도와준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아내인가? 그냥 가사도우미일 뿐인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됐을까? 11시가 넘어 민수가 돌아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야근 끝나고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고생했어.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그게 끝이었어요. 민수는 씻지도 않고 거실 소파에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선영은 침실로 들어가 혼자 이불을 덮었어요. 결혼 10년 차 침대에서 함께 잠든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요?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혜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아들의 손을 잡고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회색 소나타였어요. 민수 차네. 벌써 학교에 왔나? 선영은 자연스럽게 차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운전석에 민수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젊은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죠. 엄마, 우리 아빠 차 아냐? 혜준이도 아빠 차를 알아봤어요. 선영은 당황했지만 아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가 학교 일로 일찍 오신 것 같네. 혜준아, 어서 들어가자.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조수석의 여성이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그 여성은 긴 생머리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민수와 꽤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선영은 혜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습니다.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 상담 약속이 있었거든요. 교무실에서 만난 담임 선생님은 박지연이라는 36살의 여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혜준이 어머니시죠? 저는 담임 박지연입니다. 박지연은 아침에 민수차에 타고 있던 그 여성이었어요. 선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저희 혜준이 아빠 조민수 선생님 아세요? 네, 물론이죠. 같은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참 좋은 분이세요. 지연의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본 그 장면이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오늘 아침에 혜준이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있던 거 봤어. 응? 아, 박지연 선생님? 학교 업무 때문에 잠깐 얘기한 거야. 그렇구나. 젊고 예쁜 선생님이더라. 민수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6번째 감이라고 할까요? 며칠 후 선영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작은 모텔 앞에서 민수와 박지연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헤어졌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근한다던 남편이 아들의 담임 선생님과 모텔에서 나오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역시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누우려는 민수를 선영이 불러 세웠습니다. 민수야, 오늘 시장에서 봤어. 뭘? 당신이 박지연 선생님이랑 모텔에서 나오는 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모텔이라니. 내가 직접 봤다고.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 걸. 아, 그거 상담이었어. 박지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들어준 거야. 선생님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모텔에서 상담을? 거기가 조용하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왜 이렇게 의심해? 나를 못 믿겠어? 민수는 오히려 선영을 비난하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이상한 상황인데 민수는 뻔뻔하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다음 날 선영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박지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연은 이혼 경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과거에 민수가 근무했던 고등학교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민수가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학생이었죠.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라 과거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였어요. 제자와 선생님이라는 관계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선영은 민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그날도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고 선영의 질문에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뻔뻔한 거짓말과 태도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선영은 거실에 놓인 민수의 노트북을 열어봤어요. 처음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업무 파일들과 평범한 인터넷 검색 기록뿐이었죠. 하지만 휴지통을 뒤져보니 이상한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지만 곧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오빠,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박지연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지연아,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 복잡하다고요?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그 애는 내가 책임질게. 책임? 아버지라는 말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선영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지연에게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민수라는 뜻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불륜도 충격적이었지만 혼의 자식까지 있다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봤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졌어요. 민수 오빠, 나는 이제 지쳤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미안해, 지연아. 조금만 더 참아줘. 참으라고요? 내가 몇 년을 참았는데. 당신 아내는 뭔데 나는 뭐예요?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화장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20분 후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피곤한데. 박지연 선생님하고 당신 사이에 아이가 있다며?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당신 노트북에 녹음 파일 있더라. 다 들었어.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해?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애 내 딸 맞아. 선영은 이미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지연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담임이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고 몇 년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래서 관계를 가진 거야? 그때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했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기 어려워서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 됐어. 선영은 화가 났어요. 민수는 마치 자신이 선행을 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몇 살이야? 8살이야. 8살? 선영은 계산해 봤어요. 혜준이가 2살 때였습니다. 그 시절 민수는 육아와 살림에 지친 선영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바깥에서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정말 최악이야.
나는 당신 아이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당신은 바깥에서 딴짓하고 있었구나. 선영아, 미안해. 그때 내가 혼란스러웠어. 혼란스러워서 아이까지 만들어?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선영은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선 사실을 더 정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럼 지금도 박지연이랑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냥 아이 때문에 가끔 만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고. 그건 정말 상담이었어. 지연이가 아이 문제로 힘들어해서. 선영은 더 이상 민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떤 말이 진실이고 어떤 말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해.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살았구나. 선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다고? 당신이 복잡하게 만든 거잖아.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고 선영은 침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준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젯밤에 왜 울었어? 엄마가 언제 울었니? 소리 들렸어.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 선영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직 어린 혜준이가 알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냐, 혜준아. 엄마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래. 하지만 혜준이는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거든요. 선영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민수의 거짓말과 배신이 너무 컸습니다. 혜준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선영의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보고 금세 알아차렸어요. 혜준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선영은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수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도 아이까지 있어요. 뭐라고? 그 자식이?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워했어요.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선영아, 확실한 거야? 혹시 오해는 아니고? 직접 듣고 봤어요. 8살 딸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딸이 겪는 고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편 민수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선영과 혜준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는 어머니 이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선영이가 혜준이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뭔데? 왜? 민수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대신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민수야, 뭔 일이야? 결국 민수는 어머니에게 대충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동료 선생님을 도와주는 걸 선영이가 오해했어요. 그럼 오해라고 잘 설명하지 그랬어? 설명했는데 안 들어요. 이명자는 며느리에게 화가 났어요. 아들의 말만 듣고 판단했거든요. 이틀 후 이명자는 선영의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선영은 시어머니를 맞이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선영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 민수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어요. 아이까지 있고요. 뭔 소리야? 그게 확실한 거야? 네, 확실해요. 이명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아들을 감쌌어요. 그렇다고 해도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바깥에서 그렇게 되는 건 다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을 오히려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바깥 여자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냥 놀아주는 거야. 선영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이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는 시어머니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든 걸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집으로 돌아가서 잘해봐. 이혼은 생각도 하지 말고. 선영은 더 이상 시어머니와 대화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박지연을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박지연 선생님. 지연은 선영을 보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바빠서 안 돼요. 민수와 당신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선영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내 남편이니까 중요하죠. 지연은 찬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라고요? 당신은 그 사람의 뭐였죠? 생활 파트너? 나는 그 사람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요? 네. 민수 오빠는 저를 진짜 사랑해요. 당신과는 다르게. 선영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연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혜준이 때문이죠. 아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좋아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거 보면서. 하지만 민수 오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이혼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아들 혜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지연은 의외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사실 민수와 결혼할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건 민수 오빠와 상의해 봐야 할 문제예요. 상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혼은 부담스러워요?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은 지연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혜준이의 양육권과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정 소송을 시작했어요. 선영 씨, 남편분의 불륜과 혼외 자식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죠? 네, 녹음 파일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하지만 민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영에게 불리한 증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아들 교육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혜준이에게 부적절한 엄마입니다. 민수는 같은 학교 동료들을 내세워 선영을 마치 문제 있는 어머니로 만들려고 했어요. 선영은 억울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선영이 사비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판사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선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박지연의 딸과 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 조민수 씨는 박지연 씨의 딸과 생물학적 부녀관계가 아닙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연이가 분명히 내 아이라고. 추가 조사 결과 진짜 아버지는 박지연 씨가 교생 실습 시절 만난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몇 년 동안 자신의 딸이라고 믿었던 아이가 사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선영에게도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졌어요. 또한 원고 유선영 씨도 과거 첫사랑 서정우 씨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이 있었으나 유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선영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결혼 전 정우와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이는 피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로 원고 측의 도덕적 흠결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선영의 과거까지 파헤친 거였어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으니까 선영도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고 주장한 거죠. 선영아, 너도 나만큼 깨끗하지 않잖아. 법정에서 나온 후 민수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선영은 화가 났어요. 그게 같은 거예요? 저는 결혼 전 일이고 당신은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운 거잖아요. 어쨌든 너도 숨긴 게 있었잖아. 숨긴 게 아니라 과거 일이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고성을 주고받았어요.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편 박지연은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몇 년간 민수를 붙잡고 있었던 이유였던 딸이 사실은 민수의 아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연아, 왜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도 민수 오빠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진짜 아버지는 누구야? 교생 실습 때 만난 선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해서 연락도 안 돼요. 지연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나는 뭐야? 몇 년 동안 바보처럼 속은 거야? 민수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아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나는 내 딸이라고 생각해서 너를 만난 거야. 민수는 지연을 떠났어요. 이제 모든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판은 선영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민수의 분류는 명백했고 거짓말로 선영을 속인 것도 입증됐습니다. 혜준이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10살 혜준이도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아이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거 알아요. 엄마가 울어도 아빠는 모르는 척 했어요. 혜준이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결국 법원은 선영에게 양육권을 주고 민수에게는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어요. 민수는 교육청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선영은 혜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박지영과 관련된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온 후 선영은 혜준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0년간 살던 집을 떠나니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아빠 안 만나는 거야? 혜준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전업주부였던 선영은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10년간 손을 놓고 있어서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선영아, 힘들지? 우리 집에서 지내도 돼. 어머니는 딸이 걱정됐지만 선영은 독립하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 선영은 동네 미술학원에서 시간 강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와, 정말 잘 그렸네. 색깔을 이렇게 쓰면 더 예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선영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미술을 다시 시작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혜준이가 잠든 후 선영은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왜 사랑보다 참는 법만 배웠을까? 왜 내 행복은 뒷전이었을까? 선영은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어려웠거든요. 선영 씨,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화가 나요. 민수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는 왜 화가 나시는 거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는 많았는데 다 무시했어요. 상담사는 선영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믿고 사랑했던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하고 화가 나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배신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짜 선영 씨만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상담을 받으면서 선영은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민수에 대한 분노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선영은 작은 미술 공방을 열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어른들도 받았습니다. 와,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고마워요. 오랜만에 붓을 잡아서 서툴러요. 공방을 운영하면서 선영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벌어들이는 돈이라서 뿌듯했습니다. 혜준이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요즘 더 예뻐졌어. 정말? 엄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나도 엄마가 웃는 게 좋아. 혜준이는 이제 아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양육비를 보내왔지만 면접교섭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영은 우연히 민수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안녕하세요. 혜준이는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서로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하고 선영은 돌아섰어요. 더 이상 민수에게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그리움도 없었어요. 공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선영을 보며 혜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그래,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 때문에 고생했지? 아냐, 나는 엄마가 좋아. 우리 둘이서 사는 게 더 좋아. 선영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지연이었습니다. 선영 씨,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 오빠랑 관련된 일이에요. 선영은 더 이상 민수와 관련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요.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카페에서 만난 지연은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후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다고 했습니다. 선영 씨, 민수 오빠가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당연하죠. 거짓말로 속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 오빠를 되찾을 방법을 찾았어요.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민수와 선영의 과거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수 오빠가 결혼 초기에 선영 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담긴 내용이에요. 이걸 혜준이에게 들려주면 어떨까요?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이 아이까지 이용하려고 하다니. 미쳤어요? 아이를 왜 끌어들여요? 아이는 아빠가 필요해요. 저도 제 딸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 딸은 민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빠가 아빠 역할을 해줬어요. 이제 와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죠. 선영은 지연의 집착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 씨, 그만하세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지연은 정말로 혜준이 학교 앞에 나타났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 혜준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해요. 지연아, 그만해. 우리 관계는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요. 오빠가 저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지연을 만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됐습니다. 선영은 지연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연이 민수를 협박하려고 녹음한 모든 파일과 유전자 검사를 위조하려고 했던 증거를 모아서 언론에 공개한 거예요. 교사가 제자를 이용한 불륜, 그리고 유전자 검사 위조 시도까지. 뉴스가 나가자 교육청은 즉시 움직였어요. 지연은 교단에서 영구 배제됐고 민수도 추가 징계를 받아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더 놀라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한 거예요. 선영 씨, 박지연이 고등학교 때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보세요. 선영의 친구가 보여준 신문 기사였어요. 그 작품은 선영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린 작품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지연이 선영 씨 작품을 도용해서 예술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당시 선영 씨가 아파서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을 때 말이에요. 선영은 기억났어요. 고등학교 때 독감에 걸려서 중요한 미술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일을. 그런데 지연이 그 작품을 훔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지연이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민수 선생님과 결혼한 선영 씨를 보고 일부러 접근한 것 같아요. 선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이 민수에게 접근한 것도 혜준이 반담임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복수였던 거죠. 복수요? 뭘 복수한다는 거예요? 아마 선영 씨가 가진 것들을 빼앗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능도 남편도. 선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연이 자신의 인생을 철저히 망가뜨리려고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연의 과거 도용 사건도 밝혀졌고 교육청은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켰습니다. 민수는 모든 걸 알고 나서 선영에게 찾아왔어요. 선영아, 내가 완전히 속았어. 지연이가 너를 노린 거였어.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됐어요.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요. 선영은 차갑게 말했어요. 지연의 정체를 알았지만 민수에 대한 감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민수도 그리고 딸마저 친아버지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미술 공방을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죠. 선생님,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져요. 색감이 특히 좋네요. 공방에는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선영도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공방을 찾아왔어요. 서정우였습니다. 선영의 첫사랑이자 현재 교육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그였죠. 선영아, 오랜만이야. 정우야? 어떻게 여기를? 신문에서 봤어.
미술 공방 운영한다고. 축하해. 정우는 선영이 겪은 일들을 대략 알고 있었어요. 교육청 일을 하면서 민수와 지연의 사건도 접했거든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공방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는 여전히 독신이었고 선영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나랑 다시 시작해 볼 생각 없어? 정우야, 고마워.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혜준이도 있고 저 자신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기다릴게. 천천히 생각해봐. 정우는 선영을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교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종종 혜준이를 보고 싶어 했지만 선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혜준이 한 번만 보게 해줘. 안 돼요. 혜준이가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혜준이는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했어요. 아이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힘들게 했어? 아빠도 실수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제 괜찮아. 혜준이는 이제 11살이 됐어요. 또래보다 조금 더 성숙했지만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웃는 게 좋아. 예전엔 엄마가 자주 울었는데. 그랬구나. 이제 엄마는 안 울어. 혜준이가 있으니까. 어느 날 선영은 민수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민수 씨에게 당신이 가르쳤던 건 문학이었지만 나는 진짜 인생을 배웠어요. 고통과 함께.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용서도 하지 않을 거예요. 혜준이는 제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유선영. 편지를 보낸 후 선영은 모든 짐을 정리했어요. 제주도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엄마, 제주도 가서 뭐 할 거야? 더 큰 미술 공방을 열 거야. 바다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 나도 제주도 가고 싶었어. 선영은 제주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은 미술 공방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림을 배우고 갔어요. 선생님, 여기서 그림 배우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곳이 저에게 치유를 줬어요. 혜준이도 제주도 생활에 잘 적응했어요.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방과 후엔 엄마 공방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왜? 엄마가 혼자서도 우리를 잘 지켜줘서. 그리고 엄마 그림이 정말 예뻐. 선영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준이가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선영이 물어봤습니다. 뭐 쓰고 있어? 일기야. 엄마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데? 혜준이는 일기장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였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둘이서 제주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엄마 사랑해.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앞으로는 오직 자신과 혜준이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혜준아, 우리 행복하자. 응, 엄마. 우리 계속 행복하게 살자.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저녁, 선영과 혜준이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